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라는 이문열 작가의 소설 함께 보도록 합시다. 이 소설은 1980년대에 쓰여진 소설이고요. 소설의 배경은 1960년대 혼란스러운 사회상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1960년대는 이승만 대통령의 독재, 가 거의 끝나던 무렵이었죠. 이승만 대통령이 1948년부터 60년대까지 독재로 인해 그 집권을 계속해 오다가 이 국민들의 저항으로 인해서 물러나게 되는, 하야하게 되는 사건을 맞이하죠. 그것을 이 작은 교실, 5학년, 6학년 교실에 옮겨놓은 사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등장하는 인물은 주인공이 한병태 나이고요. 그 다음에 엄석대라는 인물이 있고 또 반 아이들이 있죠. 그럼 이야기 구성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다 봤을 것 같아요. 한병태라는 인물이 원래 서울에 사는 사람이었는데 아버지가 조금 몰락을 하는 바람에 시골 마을로 전학을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5학년 교실에 뭔가 부정한 일이 굉장히 많다는 걸 감지하고 선생님께도 말씀해보고 부모님께도 이제 말씀해보고 이런저런 제스처를 취해보지만 결국은 한병태는 엄석대의 괴롭힘에 굴복하게 되는 이야기예요. 어떤 사건을 계기로 굴복하게 되냐면 엄석대가 이반의 반장인데 이 한병태에게 유리창 청소를 시켜요. 아주 끝도 없이 시키거든요. 그래서 이 엄석대에게 굴복하고 말아요. 그렇게 이제 5학년이 지나고요. 6학년이 되었는데 새로 부임한 담임 선생님께서 엄석대가 반장 선거에서 거의 몰표에 가까운 그런 득표로 반장으로 선거되고 성적이 유난히 좋다는 걸 알게 되면서 비리를 좀 엄석대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는데 그때 담임 선생님이 한병태의 비리에 대해서 폭로할 것을 막 종용하는데 한병태는 그에 반응하지 않았고요. 반 아이들이 동요해서 엄석대의 비리를 모두 고발하게 되고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 엄석대의 비리를 모두에게 폭로하고 엄석대는 학교에 불을 지르고 학교를 떠나요. 이게 이제 내부 이야기인데요. 그러면 외부 이야기는 뭐냐면 외부 이야기는 이 한병태라는 나가 이렇게 초등학교를 보내고 어떻게 그죠? 대학생을 마치고 직장생활을 하다가 직장이 아니고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망했어요. 망한 상황에서 엄석대에 대해서 이제 향수처럼 생각을 떠올리고 있었어요. 그런 와중에 휴가를 가는 어떤 기차역에서 엄석대가 수갑을 찬 채로 경찰에게 끌려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한병태가 이런 사연을 겪으면서 초등학교 때의 사연을 겪으면서 무기력한 자신의 삶 속에서 벗어나서 본래의 자아를 찾아가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문 읽어보면서 내용 파악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 단락 봅시다. 급장이 부르면 다야? 급장이 부르면 언제든 달려가서 대령해야 하느냐고. 급장이 반장이죠. 그래도 나는 이제 나가 주인공이에요. 한병태. 서울역이 나온 강단으로 마지막 저항을 해보았다. 그때 알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그런 말이 떨어지자마자 구경하고 있던 아이들이 갑자기 큰 소리로 웃어댔다. 내가 무슨 바보 같은 소리를 했다는 듯 그때껏 나를 을러대던 두 녀석과 엄석대까지를 포함한 50명 모두 반 아이 전체들이 그러니까 야유를 보였다는 거죠. 나는 어리둥절했다. 나로서는 이런 상황이 납득이 가지 않았어요. 이런 상황이 뭔데요? 엄석대가 입안의 법이었다는 거죠. 겨우 정신을 가다듬어 내가 한 말 어디가 그들을 웃게 만들었는지를 생각해보고 있는데 미화 부장이란 녀석이 웃음을 참으며 물었다. 그럼 급장이 부르는데 안 가? 어디 학교야? 어디 학교야? 너 어디서 왔어? 너희 반에는 급장도 없었어?
그러니까 이 반 아이들은 엄석대의 이런 권력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던 거네요. 그런데 그 무슨 어이없는 의식의 굴절이었을까? 나는 문득 무엇인가 큰 잘못을 하고 있다는 느낌. 특히 담임 선생님이 부르시는데 뻗대고 있었던 것과 흡사한 착각이 일었다. 어쩌면 그때까지도 멈춰지지 않고 있던 아이들의 왁자한 웃음에 압도된 굴종애의 미필적 고의 섞인 착각이었는지도 모른다. 자, 아까 말했듯이 이 소설은 이미 성인이 된 나 한병태가 어린 시절 5학년, 6학년 때 엄석대와 관련된 이야기를 회상하며 쓴 것이죠. 그래서 현재 엄석대, 성인이 된 엄석대가 아니고 한병태가 이 5학년 시절을 떠올리면서 쓴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왔을 거예요. 자, 그때 그 무슨 어이없는 의식의 굴절이었을까? 의식의 굴절? 굴절이라는 것은 휘어지는 거죠. 그죠? 의식이 휘어졌다. 그러니까 뭔가 무슨 착각이었는지 이런 뜻이고요. 그 후에는 어쩌면 그때까지도 멈춰지지 않고 있던 아이들의 왁잔 웃음에 압도되어서 굴종애의 미필적 고의 섞인 착각이었는지 모른다. 똑같은 뜻이야. 의식의 굴절, 어떤 착각을 일으켰다. 미필적 고의라는 것은 어떤 분위기에 휩싸여서 자신이 알고 있으면서도 이런 분위기가 잘못된 것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거죠. 미필적 고의 잘못인지 알고 있으면서도 착각을 일으켰다. 자신이 뭔가 잘못한 듯한 느낌을 받았다는 거죠. 나달락을 봅시다. 그래서 가달락을 보면 한병태가 처음 이 시골 학교 전학을 왔는데 엄석대가 모든 이 반의 권력이라고 해도 되겠죠. 권력을 독차지하고 엄석대의 마음대로 이루어지는 이 반의 분위기에 나는 처음에 반감을 가졌죠. 그래서 이야기를 했죠. 한데 반 아이들 모두 오히려 내가 이상하다고 막 웃음 섞인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잘못한 것 같은 한병태가 잘못한 것 같은 착각을 일으켰다라는 이야기였어요. 나달락 봅시다. 내가 머뭇머뭇 그에게 다가가자 엄석대는 그동안의 웃음을 사람 조합에는 미소로 바꾸며 물었다. 나한테 잠깐 오기가 그렇게도 힘들어? 위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반장이 너 불러? 라고 했는데 반장이 뭔데? 라는 반항을 했었는데 엄석대가 스스로 와서 웃음을 지으면서 나한테 오기가 그렇게 힘들어? 라고 물었다는 거죠. 자, 목소리도 전과 달리 정이 뚝뚝 묻어나는 듯했다. 나는 너그러움에 하마터면 감격해 펄쩍 뛰며 머리를 저을 뻔했다. 의식 밑바닥으로 가라앉기는 해도 아직은 나를 강하게 지배하고 있는 어떤 거부감, 그죠? 엄석대에 대한 거부감이 겨우 그런 채신머리 없는 짓거리를 막아주었다. 그러니까 엄석대가 그렇게 다정하게 말을 건넜을 때 희죽희죽 웃지는 않았다는 얘기죠. 엄석대는 확실히 놀라운 아이였다. 그는 잠깐 동안에 내가 그에게 억지로 끌려갔다는 느낌을 깨끗이 씻어주었을 뿐만 아니라 내가 담임선생님에게 품었던 야속함까지도 풀어주었다. 서울 무슨 국민학교랬지? 얼마나 커? 물론 우리 학교와는 될 수 없을 만큼 좋겠지? 먼저 그렇게 물어주어 3학년은 20반도 넘고 60년 가까운 전통이 있으며 그의 입시에는 경기중학교만도 90명이나 들어간 서울의 학교를 자랑할 수 있게 해주었다. 중냐? 그것만도 아니었다. 마치 내 마음속을 읽었기나 한데도 석대는 내 아버지의 직업과 우리 집안의 살림살이도 물어주었다. 그 덕분에 나는 특별히 내세운다는 느낌을 아이들에게 주지 않고도 군청에서 군수 당구하는 자리에 있는 내 아버지와 라디오가 있는 시계는 기둥 3개까지 셋이나 되는 우리 집의 넉넉함을 아이들 앞에 드러낼 수 있었다. 그러니까 엄석대가 아주 영악하게 한병태의 집안이 괜찮다는 사실을 드러내게 도와주었다는 거죠. 우리 담임 선생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자, 좋아. 그럼 이런저런 얘기를 다 듣고 난 엄석대는 어른처럼 팔짱을 끼고 무언가를 생각하는 눈치더니 제줄 앞에 앞자리를
가리키며 말했다. 너는 저기 앉도록 해. 저게 네 자리야. 그 갑작스런 지시에 나는 약간 정신이 들었다. 선생님이 저기 앉으라고 하셨는데 라고 하면서요. 자, 그러면 나 부분은 뭐예요? 엄석대가 스스로 와서 나를 축혀 세워줬어요. 그래서 나는 아마도 엄석대에게 굴복하게 될 것임을 추측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런 그 1960년대 독재의 그 혼란한 상황을 이 작은 교실의 를 통해서 보여주는데, 여기는 일부고요. 아주 긴 내용이 있죠. 그래서 그 후에 뭐 청수 사건이 있은 후에 완전히 엄석대에게 넘어갔고, 그 일이 있은 후 6학년이 되어서 담임 선생님이 엄석대를 혼내고, 엄석대는 뭐 학교에 불을 지르고 달아나고, 그 이후에 우연히 그죠, 엄석대를 만난 다음에 그때 일을 회상하면서 과거를 회상하면서 쓴 액자식 구성의 소설이다 라고 알아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 글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나가 엄석대를 대하는 태도가 어떻게 변할 것 같아요? 엄석대의 지시에 따르게 될 것이죠. 엄석대에게 순응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엄석대라는 인물은 뭘 상징한다고요? 독재, 권력을 상징한다. 그러면 반 아이들은요, 독재에 순응하는 민중이 될 거고요. 한병태는 엄석대가 독재라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고 저항은 해보지만 결국은 굴종하는 지식인에 해당하는 인물이고요. 6학년 담임은 또 다른 권력을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6학년이 되어서 엄석대의 잘못을 담임 선생님한테 이르죠. 그래서 민주주의가 찾아왔다고 치면 그 민주주의는 민중이 직접 이룬 게 아니고 또 다른 권력에 의해서 얻어지는 거니까 6학년 담임도 또 다른 권력을 상징한다 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13번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1번 상징적인 두 개의 공간을 병치하고 있다. 자, 상징적인 공간은 교실이고요. 이 교실은 뭐 어떤 국가가 되겠죠. 독재가 이루어지는 국가. 두 개의 공간 아니고요. 대립적인 두 인물의 화해가 나오지 않았네요. 두 인물의 내적 갈등과 그 한 인물의 내적 갈등과 해소 과정이 이제 한 인물의 내적 갈등, 한병태의 내적 갈등은 있었지만 그것을 해소했을까요? 아니요. 그냥 순응하는 쪽으로 갔기 때문에 해소라고는 볼 수 없겠고요. 4번 서술자는 중간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객관적으로 아니고요.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잖아요.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인데 누구의 입장에서 이야기가 서술되고 있죠? 한병태의 입장에서. 그래서 객관적인 입장이 아닙니다. 5번 한 사회 문제를 1960년대 혼란한 사회 문제를요. 어느 한 공간인 교실을 통해서 집약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문제. 다음 중 이 소설에 대하여 잘못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어봤네요. 선지 1번. 작가는 왜 아이들을 이렇게 굴증적으로 만들었을까? 당시 민중에 대한 작가의 불만. 그렇죠? 당시 민중은 그 독재 사회에서 목소리를 크게 내지 못하고 휩쓸려가는 독재에 저항하지 못하는 우리 민중의 이런 소시민적 삶을 비판하고 있을 거예요. 맞고요. 형범 2번 소설의 나는 사리 판단을 논리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아 지식인을 상징하는 인물일 거예요. 그 다음 3번 석대의 모습이 또래에 비해 성숙한 것은 바로 독재자의 교활함과 능숙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맞죠. 이 소설에는 불행한 환경에서 자라난 어린이들의 성장의 아픔이 배어있는 것 같아 특히 전학온 병태의 경우를 보니 전학을 온 병태는 성장의 아픔이 없었고요. 자, 엄석대가 가정 환경이 좋지 않은데 불행한 가정 환경에서 자라난 어린이가 엄석대입니다. 그런데 성장의 아픔이 배어 있다고는 할 수 없어요. 성장으로 인해서 아픔, 이 내적 갈등을 보여주지 않았으니까요. 5번 이 소설의 뚜렷한 갈등 관계는 엄석대와 한병태의 갈등이겠군. 그렇다면 앞으로 둘의 관계가 어떻게 변할까? 순종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자, 15번 볼까요? 기억과 바꾸어 쓸 수 있는 단어를 본문에서 찾아 써라. 기억이 의식의 굴절이었을까? 의식의 굴절이고요. 나는 문득 무엇인가 큰 잘못을 하고 있다는 점을 있다고 느꼈다라고 해서 뭐야? 잘못이 의식의 굴절이 되겠죠. 그래서 뒤에서는 미필적 고의 섞인 착각이란 말로도 바꿀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잘못 단어로 쓰라고 했으니까 잘못을 쓰면 될 것 같죠. 16번 문맥상 시대적 배경을 짐작하게 하는 소재로 볼 수 없는 것은 그러면 시대적 배경을 짐작하게 하는 소재는 뭐예요? 현재에는 없는 소재를 찾으란 얘기죠. 그럼 급장 현재 없죠. 오늘날 뭐라고 불러요? 급장을 반장이라고 부르니까요. 경기중학교 오늘날에 경기중학교가 없으니까 당시 배경을 알 수 있는 소재가 될 거고요. 경복궁은 오늘날에도 있으니까 당대 배경을 알 수 있는 소재는 아니고요. 라디오 오늘날에 잘 쓰지 않죠. 그 다음에 이 시계인데 시계는 있는데 아까 본문에서 무슨 시계라고 했냐면 기둥시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둥시계로 바꿔주세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기둥시계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함께 공부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상의 날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